자, 자사주 매입 네 번째 방법입니다. 자기 주식 매입, 자사주 매입, 대기업도 많이 하는데요. 이 자사주 매입을 통해서 향후에 지분구조 변경이라든지 가업승계도 활용을 할 수 있긴 하겠지만, 과거에는 자사주 매입이라는 방법 자체가 중소기업에 대한 주식 양도에 대한 세율이 10%이었던 시절에 많이 왕왕 사용이 됐던 방법입니다. 하지만 자기 주식에 대한 매입에 대한 그 양도 세율이 22.5%로 올라갔고, 그 다음에 과표 3억 넘어가는 부분에 대해서는 27.5%가 됐기 때문에 실효성이 좀 떨어지기도 했을 뿐만 아니라, 그 다음에 자기 주식에 대한 취득 사유가 있는데 그 취득세를 충족하지 못해서 향후에 가지급금 처리되는 경우들이 많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굉장히 리스크가 있다라는 부분이지만, 실제적으로 인증 자사주 매입 사유가 된다라고 하게 되면 이 방법을 쓸 수도 있는 것입니다. 주식회사가 기존 주주에게서 주식을 취득하는 행위인데요. 의제배당 소득세, 취득 유예는 의제배당 소득세가 이제 소득세이기 때문에, 누진세이기 때문에 30%, 40%가 되겠죠. 그리고 양도소득세는 원래는 과거에는 10%, 지금은 20%, 과표 넘어가면 25%, 지방세 별도, 증권거래세 별도입니다. 취득 근거는 상법 341조의 2, 자기주식 취득에 근거하는데요. 취득의 요건은 균등취득, 배당 가능 이익 범위 내에서 취득입니다. 취득 사유는 회사의 회사를 합병한다. 취득 사유가 있을 수도 있는 거죠. 다른 회사의 영업 정보를 양수 또는 권리를 실행함에 있어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필요한 경우, 단주의 처리를 위해서 필요한 경우, 0.5주, 0.3주 뭐 이렇게 나올 수도 있죠. 그거 주식 정리하는 거죠. 주주가 주식 매수 선택권을 행사한 경우, 주주가 주식 매수 선택권, 스탁 옵션을 만약에 행사를 해서 추가적으로 주식을 달라라고 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런 부분. 주요 쟁점, 취득 사유 미충족으로 업무무관 가지급금이 될 수가 있고요. 소각 목적 취득, 의제배당 소득세가 과세가 될 수도 있습니다. 저가 취득, 양도세, 부당행위 계산 부인이 될 수도 있습니다. 결국 자기 주식 취득하는 방법이 있지만은, 자기 주식을 취득하려고 그러면은 사유가 분명해야 되고요. 아까 합병이라든지 권리 실행, 단주라든지 기타 권리 목적 취득을 하기 위해서, 권리 실행을 하기 위해서 취득을 한다든지 명확한 사유가 있어야 되는 거고요. 스탁 옵션이라든지. 그 다음에 소각 목적 취득에 하게 되면은 아까 그 사유는 매매 목적이지만은 그거 아니면은 다 소각 목적이라는 거예요. 아까 앞전에서 보고 있었던, 예를 들어 갖고 합병이라든지 주식 매수 선택권을 한다고 회사에서 주식을 한 2년 보유하고 있었어. 근데 세무서에서 오는 거죠. 야, 너 그때 주식 양도로 예전에 20% 세율로 회사한테 주식 팔고 엑시트 현금 10억 가져갔잖아. 근데 그때 사유가 뭐라고 그랬어? 매매 목적이라고 그랬지. 스탁 옵션, 합병이라고 그랬지. 근데 그거 했어 안 했어? 물어봤죠. 안 했다 이거죠. 야, 그러면 너 이거 자기 주식 소각 목적이네. 팔 거 아니지? 액션 취했어? 안 했는데요. 너 지금 소각 목적이야. 소각 목적 뭐죠? 소득세, 누진세 40% 맞아라. 야, 이렇게 되는 거예요. 20% 아니야? 저가 취득, 시가 평가를 해서 시가로 거래를 해야 되는데 저가로 취득한다고 하게 되면은 양도세 부당행위 계산 부인 규정이 적용이 된다라는 부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사주 매입, 주요 예규 판례의 핵심, 양도소득세에 해당되는지. 자, 법인이 자기 주식을 매입하는 경우 당해 법인에게 주식을 양도하는 주식의 소득이 양도소득에 해당되는지, 매매거리에 해당되는지, 배당소득에 해당되는지, 소각 목적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그 거래의 실질 내용에 따라서 판단하는 것으로, 그 매매가 단순히 주식 매매인 경우 양도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나 주식 소각이나 자본 감수 절차의 일환인 경우에는 배당소득에 해당이 됩니다. 통상적으로 자기 주식의 처분 목적을 취득한 이후 2년, 3년 내에 처분이 되지 않는다면 국세청은 해당 자기 주식 매입 행위를 자본감수 절차로 보아 의제배당 소득세를 과세한다. 하지만 자기 주식 취득 행위가 위반되어 무효가 되는 경우에는 다음의 회신처럼 가지급금 처리가 될 수 있으므로 각별히 유의를 해야 된다.
결국 자기 주식 처분 목적으로 10%, 20%, 지금은 20% 세금만 내고서 가져왔는데 2, 3년 내에 처분이 되지 않았다 그러면은 합병이라든지 스탁옵션이라든지 단주라든지 권리 실행을 안 했다고 하게 되면 국세청은 자기 주식 매입 행위를 자본 감소, 감자, 의제 배당으로 보아서 의제 배당 소득세를 과세할 수 있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런 얘기는 굉장히 많습니다. 특수관계인으로부터 업무와 관련 없이 취득한 자기주식의 취득대금은 업무무관 가지급금이다. 원고가 마이너스 통장에서 대출을 받아 특수관계인 한 땡땡에게 이 사건 주식 매입에 매매대금을 지급하였고 그로 인해서 원고는 대출이자 상당액의 손실을 입었으며 그럼에도 원고가 이 사건 주식 거래를 할 수밖에 없었던 납득할 만한 사정도 발견할 수 없고 마이너스 대출에 대한 이자를 왜 입었는지에 대한 설명도 없다 이거죠. 굳이 뭐 주식 매매 거래를 만들었고 이러한 주식 거래를 통해서 원고의 주주인 한땡땡은 자녀들의 주식 지분율이 증가하고 자기 주식이 자본 이건 뭐냐면은 주식 거래를 통해 갖고 아버지가 주식이 있었는데 아들도 있어요. 자식들도 있어요. 그러면 아버지가 주식을 엑시트하게 되면 자녀 기존 주주들은 남아있기 때문에 기존 주주의 지분율이 올라가죠. 주식 지분율이 증가하고 자기 주식이 배당에서 제외되면서 배당금도 증가되는 점, 취득한 주식을 현재까지 소각하지 않고 있으며 현재까지 소각하지 않고 가정 들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81세의 고령으로 이 사건 주식 거래로 인해서 회사의 경영권은 여전히 침해받지 않으면서 상속 가능한 재원은 감소시키지 않고 있는 점을 종합 고려했을 때 건전한 사회 통념상 상관에게 비추어 경제적 합리성을 결여된 비정상적인 거래라 할 수 있다. 이거 참 제가 강의는 하고 있지만은 최근 개인법인 간주배당 규정 등에 대해서 이슈가 되고 있고 점점 그 적용 범위에 대해서 축소가 되고는 있으나 결과론적으로 이러한 국세청의 과세 논리를 보수적으로 해석을 하고 국세청에 과세될 수 있는 상황에 대해서 항상 미리 준비를 하고 선제적으로 그에 맞는 실행을 하는 게 중요하다라는 것을 반면교사 삼아야 할 것입니다. 똑같습니다. 취득 목적을 주주에게 통지하지 않은 채 절차적 위법이 있고 원고가 배당 가능 이익으로서 어떠한 행위를 할 때는 반드시 그 당사자, 이해관계자들에게 통지를 하고 인지를 하고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자기 주식의 취득 목적, 취득 후 주주에게 재매각하는지 거래 내용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판단을 한다라는 등이 있습니다.